안녕하십니까,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썰 77번째 숭정 청화자기 할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으로 숭정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78번째는 이제 숭정 그 도자기에 대한 사진들, 도록에 있는 사진들하고 뭐 다른 책에 있는 사진들 묶어서 영상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으로 이제 명청하자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셈입니다. 잘 따라오셨는데 이제 청나라하고 원나라만 남았습니다. 청나라 원나라는 다 합쳐도 명나라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아무래도 그냥 뭐 어디서 들은 것 같고 중국 도자기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는 대로 그냥 주절주절 하는 것보다 그래도 교재를 통해서 뭐 제가 뭐 책을 팔거나 책 저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중 중국 도자기 관련된 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잘 쓰신 책이고 또 이걸 또 번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보니까 그나마 이 책이 좀 괜찮습니다. 내용이 실하고 또 사진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이 사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록에 있는 사진들은 판매된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방품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진품보다는. 하지만 이 교재나 다른 중국 책에 있는 사진들은 다 박물관이나 소장가에 있는 거의 진품에 가깝습니다. 진품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실물이 아니고 사진들이라마 좀 보시고 그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이제 진품이 아니고 진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명품 그 방품이라도 그런 거를 이제 소장하게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서서히 아주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진품하고 진품 물론 진품이 있습니다. 그 저 미녀 정도는 뭐 저도 갖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뭐 그런 정도에서 만족을 하셔야지 진품 관료를 찾으시려면 소더비 크리스티 가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또 인연이 닿아야 뭐 만나는 일이고 아무튼 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면 언젠가는 또 만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실력을 양성하셔야죠. 네. 자, 서두가 길었고, 자, 숭정 청화자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1000개는 너무 이제 일찍 마무리가 되고 숭정은 그래도 36년 정도 재위했습니다. 마지막 황제죠. 이자성의 난으로 좀 안타깝지만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비운의 황제이죠. 아무튼 명나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국군이 쇠잔하고 내우 외환 뭐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요자기는 뭐 거의 이제 뭐 파괴된 상태라고 보고요. 민요가 이제 조금 이제 남아서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생활작이기 때문에 민요가 없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태와 유를 먼저 보면 숭정 청화자기의 태질은 이제 조질과 정질을 겸유한다. 그러니까 조질은 좀 조잡하다는 얘기고 정질은 아주 정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그 고졸한 전통이 있으면서 또한 청나라의 세치하고 엄밀한 특징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과도기니까요. 명말과 청초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뭐 조금 읽다가 또 카메라에 담으면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체는 후중하고 손질이 투박, 기형이 이제 규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느 규정, 규칙을 지켜라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그냥 여러분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특징이 나와 있죠. 숭정시에는 천계에서 나온 뭐 굽처리를 이제 계승했죠. 그래서 굽 가장자리를 노태로 한 게 많고, 굽이 높고 깊으며 접지면이 평평하거나 혹은 둥글다. 곱고 흰 사저가 있고, 청초기에도, 그러니까 명말 청초는 거의 같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치까지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강희 때부터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강건성세, 강희, 옹정, 걸륭의 이 3대 때에는 국력이 강건하고 뭐 경제 상황도 정치 경제 상황이 좋죠. 그러면 생활도 안정화되니까 뭐든지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강건성세의 3대는 이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고치라고 봅니다. 명나라에는 이제 영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에는 강건성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유색은 이제 청색기가 있고 회색기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나라 중기 때는 이제 이렇게 유면이 좀 이렇게 기름진데 명말에는 유층이 얇아서 그렇진 않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보통 이제 명말, 청초, 순치제도 마찬가지지만 윗부분에 이제 황갈류를 이제 베푸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황갈색을 베푼 것들이 좀 있고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명말 때의 이 도자기거든요. 꼴통입니다. 오늘 이따가 한번 출품을 또 해볼까 하는데 옥장암 옥션에서 요런 이제 색택도 똑같고요. 요렇게 이제 황갈류를 베푼다, 시유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청료는 이제 숭정 청화자기는 국산 전료와 이제 강서성 청료. 전료라고 하는 건 이제 절강성에서 나는 이제 청료를 가리키는 거고요. 요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런 정도. 네. 자, 그래서 민요에서 만든 이제 저렇게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게 이제 민요죠. 민요에서 만든 일용 조질자기는 풍성에서 나는 청료를 많이 사용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발색이 안정적이고 남색 중에 회색기도 있고 색택이 어둡고 흐린 것이 많다. 그래서 총 4종류가 있는데 천계 때도 4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쓰인 대로 이제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천계 때랑 똑같아요. 4가지의 색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니까 4가지 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청화, 운영문, 통, 화로가 있고 정수환, 숭정 12년엔 명이 있는 정수환, 요게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사진도 있습니다. 다행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숭정 후기에는 이제 청료가 연말을 잘해서 청화색이 아주 뭐 농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초기의 청화자기에도 비교적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제 조형은 항상 조형이 중요하죠. 기형이 중요합니다. 그 기형이 이제 화고, 향로, 정수환. 요 정수환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수환에 이제 제기라고 해서 이제 제사에 올리는 그런 그릇이 많고 이제 생활 기명도 많다. 자, 통병은 이게 이제 만력대에 처음 출연한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만력대에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놔셔야죠. 통병인데 뭐 성화제 때 통병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영락 때 통병 없었으니까 통병은 만력 때 출연해가지고 주로 숭정 때 많이 나옵니다. 물론 천계 때도 있죠. 숭정 때 많이 나오고 청초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순치까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통병은 그냥 통이에요. 기따란 통인데 통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상태병이라고도 합니다. 상태병. 이제 그 도록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상태병이라는 건 코끼리 뒷다리라는 얘기인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거요. 이런 거. 코끼리 뒷다리 같이 이제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병입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제 그 문양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통병은 이제 벌어진 입이 미미하게 살짝 외반했죠. 그리고 목이 중간이 좀 쫄아들다가 어깨는 이제 경사지고 복부는 그냥 직통입니다.
길며 사전은 무유이다. 그래서 통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퇴병, 코끼리 상자에 넓적다리 퇴자, 상퇴병, 코끼리 뒷다리라는 넓적다리라는 뜻입니다. 사전은 이제 보시면 유약이 없어요. 무유입니다. 이건 만력대에 출연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 만력 이후에는 나올 수가 있죠. 숭정 때 많이 나오고 청초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만력대 체크. 자, 이때 와서 기형이 이제 만력대에 나왔는데 이제 숭정때 와서 기형이 약간 변화해서 이제 아까 같은 모양이 됐다는 거고요. 문양은 뭐 이런 박고도 화조 산수 인물이 있다. 그리고 이제 목에 초연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목을 돌아가며 크기가 좀 다르고 길이도 다르다. 그죠? 그런 게 이제 이전 만력이나 혹은 청나라 초기 순치 때의 초연문 형상학은 모두 다르다. 네, 그거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보면서 자, 화고는 이제 꽃병이죠. 구부와 저부가 밖으로 벌어지고 중간 부위가 졸아든 형태인데 요게 이제 숭정 때에 창시한 겁니다. 신조형. 그러니까 신조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고는 요런 스타일은 숭정 때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밖으로 외반, 보통 화고는 외반하니까. 근데 천계 때는 어때요?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이제 사각형으로 나온 게 천계 때라고 그랬고 밖으로 이제 외반하니까 이 굽도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뾰족하면 이거 넘어지면 여기 꽃 놓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밑에는 이렇게 다시 또 외반합니다. 근데 안으로 가다가 중간에 쫄아드는 형태, 요런 형태가 이제 숭정 때의 신종류다. 여기 쓰여 신종류라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청나라 순치 강희 때에 이제 가장 유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숭정 때에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숭정 때에 나왔는데 만력 때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상부에는 이제 이런 서수 인물문이 들어가고 중하부에는 이렇게 명대의 품격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팔각호, 각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팔방관이죠. 요게 이제 사진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책자 한번 일단 내일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시고요. 자, 팔방으로 했는데 어깨 풍만하고 이제 졸아들고 평절 이루는데 역시 외반하다. 천계 숭정 때 좀 많이 나오는 기형이고요. 천계 때는 있었어요. 그죠? 천계 때는 있었습니다. 요거입니다. 요거. 요런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스타일이다라는 거. 요런 스타일이라는 거 팔방관입니다. 이건 유계관이고요. 팔방관이 조금 아까 보신 그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계하고 숭정 때에 상견된다. 그리고 이제 필통이 있고요. 정수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수환이 해등이라고도 부르는데 불전, 부처님 앞에 놓는 이제 공양기입니다. 공양기. 입술이 달렸고 구부가 말렸다는 요런 입술이 이제 동그랗게 입술이 말렸다는 얘기고요. 복부는 둥글다가 아래로 졸아들고 구분 높고 깊으며 무유의 노태이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고 자, 요게 이제 정수환입니다. 정수환이고요. 정수환. 자, 구연부에 이제 입술이 달렸다는 건 요 구연부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렸다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말린 구연부에 이제 가운데 복부가 볼통하다. 통통하다라는 얘기고 굽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정수환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이제 앞에 불상 앞에 이제 놓고 여기다 곡식을 놓든 뭐 과일을 놓든 공양기죠. 바치는 공양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숭정 때 처음으로 나온 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숭정 때 나온 기형이 뭐가 있어요? 화고가 있었고, 요 정수환이 있었습니다. 정수환이 있었고, 통병이 많이 나오지만 통병은 만력 때 처음으로 나왔다. 이렇게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기형은 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숭정 때에 창시된 신기형이다. 아까 정수환이. 그리고 이제 강희 때도 나오고 순치 때에 가장 유행한다. 아까 그 공양기가. 그래서 그런 거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향로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문양도 이제 뭐 저기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카메라에 이렇게 잘 담아드리니까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성타문 뭐 이런 거는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특이한 게 이제 정면용이 나오는데
머리를 산발하고 늙어서 비실비실한 모습이다. 이게 이제 청대 풍격과 유사하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내용 중에 팔대산인하고 석도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팔대산인과 석도는 주시성을 가진 옛날 이제 몰락한 왕조예요. 왕조의 이제 화가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명말 청초의 유명한 사람이니까 청대 팔대산인과 석도는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팔대산인과 석도.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숭정 청화자기의 문양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계 때 했던 거랑 똑같죠. 화가, 금수, 산수인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내용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과엽, 등망, 결대, 수구 뭐 다 한자 그대로 읽으시면 뜻이 통합니다. 지목 하나의 아자는 이게 까마귀 아자예요. 까마귀 아자. 그리고 이제 관지는 연호가는 보기 힘들지만 이제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숭정 청화자기의 선덕, 성화, 정덕, 가정, 만력 등의 기탁 연호관이 많다. 이거. 기탁이라는 거는 이제 부탁받고 썼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덕거는 아닌데 선덕연제라고 써 있으면 이제 숭정 때의 도작인데 선덕연제라는 이제 기명을 썼다 그러면 이제 기탁한 거죠. 선덕 때의 관지를 썼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이거 화면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이제 그나마 그래도 숭정 때의 기종이 저기 사진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시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관지에 관련된 것은 마지막으로 청화적인 길상어관도 있어서 복수라는가 선, 귀, 옥, 아, 장응읍제, 부기장춘, 만복, 유동 뭐 이런 이제 영보장춘, 장명부기 등의 이제 길상관이 있고요. 또 숭정 청화자기의 당명과 제명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몇 개 안 되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국제, 박고제, 우향제 등이 있다. 이런 관지가 나오면 아 이거 숭정 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5개의 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요게 청화 인물문 정수 아닙니다. 여기 이제 뭐 황제로 보시는 분이 이제 여기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신하가 이제 엎드려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형, 요런 뜻은 이제 아마 가관진작일 수도 있습니다. 가관진작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직에다가 또 관직을 더한다. 그러니까 승진시킨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정수화는 이제 완의 인물, 산수, 화초를 그렸는데 여기 이제 여기 요 면에는 안 나오지만 저 뒷면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예서체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들놀이 그림병 이제 교유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하인을 데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들이 나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노인을 만나면 노인이 인사를 드리고 양반이니까 인사를 드리고 또 옆에 이제 산수문이 있고 초연문이 있고 산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생동감이 있는 잘 그린 산수화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연문이 좀 특이하죠. 크기가 다 달라요. 작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이제 화고에서도 아랫부분에 나오는 초연문도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기가 다른 초연문이 나오면 숭정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들놀이 그림이 있는 요 모양은 통병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통병이고요. 입술에는 이제 이렇게 황갈색류로 요런 스타일의 황갈색류로 시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내용이니까요. 내용은 뭐 보시면 아시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요 화고죠. 물총새. 요거는 이제 물총새입니다. 물총새가 날아다니는 아주 물에서 노는 정물화를 잘 그린 거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건 영지버섯이 있고 밑에는 초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숭정 때에 처음으로 나온 화고죠. 요런 기형 이렇게 안으로 가운데가 좀 잘록하게 나가는 요런 모양들. 숭정 때에 처음으로 나온 기형, 이것도 숭정 때에 처음으로 나온 기형.
요거는 만력 때부터 처음으로 나온 기형인데 요런 스타일이 숭정 때 많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유행을 했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건 순마도입니다. 요건 말이 있고요. 이제 순마도의 순자는 순화시킨다. 훈련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순화시킨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청화 화조문 고가 좀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이렇게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순마도 유계호도 내용을 담았고 필통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카메라에 잘 담았으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마도 유계호하고 인물문이 있는 이제 하고 저기 필통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순마도고 요게 이제 인물문 필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개가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드리면 5점이 있는 거죠. 5점. 요게 이제 숭정 때의 도자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숭정 청화자기를 이제 한번 쭉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잠깐만요. 해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짱구멍 돛설 78번째는 도록에 몇 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78번째에서 만나 뵙고요. 짱구멍 돛설 시청해 주시고 처음 오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